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6월 미국은 이란에 맞서서 국제적인 동맹을 구축하자는 얘기를 꺼내면서 걸프 해역의 해상 운송 안전을 확보하는 센티널 이 감시 프로그램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방으로 구성된 동맹이 이 프로그램을 물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천명해서 이 본격적인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은 바레인에 있는 중부 해군 사령부에서 관계국 대표들 연합체 구성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상당수가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미국이 60여 개국의 동참을 요청했지만 독일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줄줄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논의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4일 한국과 일본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물품과 서비스, 에너지 등이 통과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동맹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우리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힌 나라도 있다면서요? 네, 독일입니다. 분명한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달 30일 주독 미국 대사관이 독일 정부에 호위 연합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다음 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5일 또다시 마스 장관은 우리는 EU 차원의 임무를 원한다며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미국 주도의 어떤 작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은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신임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은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목표는 이 해역에서 국제법으로 보호되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걸프만에 있는 2대의 영국 해군 함정을 미국 군함의 작전에 참여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벤 월리스 국방장관도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국제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 함께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영국의 이 미국 주도 연합체 참여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초점을 둔 것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독일, 프랑스 정부의 우려를 의식한 라브 장관은 이란에 대한 영국의 접근은 변하지 않았다. 새 정부는 이란 핵합의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참을 하긴 하는데 이란 제재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네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세 나라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합의의 공동 서명국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적 탈퇴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유럽만이라도 이 핵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대이란 정책 자체가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유럽의 경우 이란과의 경제적 협력의 의존도도 높고 또 지리적으로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이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갖추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그리고 이란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는 것이 결코 이롭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미국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면서 지금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세계적 산유국이자 인구 8천만 명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이란 시장을 몽땅 뺏길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로버트 말리 국제위기그룹 회장도 평소 같았으면 유럽은 미국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긴밀히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따라서 이란이 더 도발적인 행동을 감행하지 않는 이상 유럽이 호위연합체 참여를 비롯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이 지금 미국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마저도 왠지 미국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바로 미국 편을 들 것 같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입장이 달랐나 봐요. 네, 최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일본의 극우 언론이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자위대 단독으로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함선은 파견하지 않고 공중에서 수집한 정보를 미국이나 연합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해상 자위대에 P-3C 초계기 등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명분은 뭘까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에 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생각보다 꽤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네요. 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자로 나설 정도로 이란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관계의 악화도 최소화하고 또 미국의 요구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또 게다가 이번에 그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일본의 현실이 이번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국내법에서는 일본 관련 선박에 한해서만 해상 경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이 없는 외국 선박은 호위할 수 없고요. 또 무기 사용 권한도 정당방위나 긴급 대피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의 파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네네. 자위대는 군대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파병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다만 2009년 제정된 일본의 해적 대처법에 따라서 일본 자위대가 해적 활동에 대해서는 타국 선박에 대해서도 경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따라서 파견 지역으로는 해적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 인근 바벨만 대부 해협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사국의 반응이 가장 궁금합니다. 바로 이란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계속해서 지금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얼마 전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제재 대상에 올라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신 분입니다. 네.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그간 페르시아만의 해상 공세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했지만 이제 더는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경고했는데요. 또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다. 심지어 미국의 우방도 그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지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하산 루하니 대통령도 평화에는 평화로, 안보에는 안보로, 석유에는 석유로 대응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다. 우리는 원유를 팔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는 팔 수 있도록 좌시하지 않겠다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선호한다며 미국이 우리와 대화하려면 먼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풀어서 우리가 원유를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란 핵합의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핵합의에 규정된 내용들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란 핵합의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정확히 지금 어떤 건가요? 자, 미국은요.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 영내 무장 조직 지원 중지, 이스라엘 위협 중단 등 이란이 수용하기 어려운 선행 조건을 내걸면서 새로운 핵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대화에 임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란은 이런 미국의 요구는 전혀 수용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란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복귀하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네네. 이 자리프 장관은 핵합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유럽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핵합의를 점점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은 끊임없이 유럽을 향해서 유럽만이라도 우리와의 약속을 그렇죠. 지켜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핵합의가 신성불가침한 약속은 아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완전히 탈퇴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정도는 아니다. 우리의 핵합의 이행 감축은 핵합의의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은 먼저 이 이란 핵합의를 깰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란 핵합의 문제까지 지금 어떤 상황에까지 와 있는지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